좋아요, 구독. 네, 오늘 AI 대 인간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주식 과연 따라가도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외인 지분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챗GPT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 관점은 글쎄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인 자금의 경우에는 국내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황에도 글로벌 증시 상황에도 충분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답변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 주체들이 모두들 좀 고려를 하는 부분일 텐데 글로벌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 또한 고려를 해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주식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들 자금은 국내 정치 상황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 글로벌 환경들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기업이 외국인 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재무도 살펴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산업 동향은 어떤지도 살펴본 뒤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답변을 챗GPT가 내놨습니다. 자, 챗GPT가 이렇게 총 4가지 측면에서 외국인 지분의 확대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님께서는 외국인 지분 확대 주식 따라가도 될까요? 말아야 돼요. 저희 증시9에서 하고 있는 따라가 바로 코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터치할 거는 터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책에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도 이제 민감해서 바스켓으로 우리나라 사는 그런 거를 할 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사들어와서 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할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큰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제외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 지분이 늘어난 그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코스피 10개, 코스닥 10개 이렇게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에 있는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죠. 저희가 우주항공 특집을 다루면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고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이 주식이 되겠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여의도에서 아주 소문난 금융회사입니다. 실적을 잘 내면은 봉급들을 보너스들을 아주 많이 주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분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코스모화학도 뭐 주가 상승률 보면 215% 이렇게 올랐다고 할 정도로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 화천기, 써니전자는 뭐 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태고 두산밥켓, OCI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 센티멘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밥켓, OCI는 모두 이제 건드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 주시면 좋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지분 증가율, 주가 증가율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다음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주식들 중에 이제 코스모화학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을 따라가기가 좀 그런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코스모화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대 조금 덜 오른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OCI도 그렇고 JB금융지주. 그래서 전체적인 이 코스피 쪽의 이게 특징을 보면은 코스모화학 빼고는 저평가주, 우리가 아주 펀더멘털이 강한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코스피를 사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는 보면은 뭐 많이 올라간 뉴로메카부터 저스템, JI테크, HPSP, 인바디 이렇게 있습니다만 코스피 쪽은 좀 저평가된 큰 주식들을 산 반면에
코스닥 쪽은 성장성이 아주 좋고 글로벌 포지셔닝이 아주 좋은 이런 회사들 위주로만 사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 기업보다는 코스닥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 기업 이쪽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따라갈 만한 주식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빨간 거로 제가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왼쪽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밥켓, OCI 이게 PBR이거든요. 1.1배, 1.4배, 1.0배. 그렇게 뭐 크게 높지 않은 이런 이제 쪽에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코스닥 쪽에서 제가 빨간 걸로 저스템, 인바디 2.6, 2.0 PBR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지금 PBR이 3배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이 회사들은 지금 2배 선에서 지금 왔다 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하나씩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그럼 얼마나 지금 남아 있을까요? 이 목표 주가는 제 목표 주가가 아니고 저는 이런 거 목표 주가 안 만듭니다만 컨센서스 주가를 대비해가지고 네. 컨센서스 목표 주가도 제시들이 증권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OCI가 45%, 두산밥켓, 저스템, 인바디 이런 순서로 쭉 이렇게 내려와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가 6%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뭐 OCI나 두산밥켓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스템 인바디 오늘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도 목표 주가가 30% 그리고 23%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스템부터 보시면 최근에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 근데 리포트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제2의 HPSP 그리고 넥스틴이 될 상인가. 이게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에서 본 그런 문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구로 현대차증권에서 이렇게 뽑았던데 그만큼 상당히 기대감을 좀 불어넣은 그런 이제 제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다음 보시면서 뜯어보시면은 전체적인 연초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147% 올랐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거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 펀드,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사 들어왔습니다만 결국은 개인 매수가 최근에는 오히려 더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차익을 하면서 그 바턴을 개인들이 지금 받으면서 개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제가 빨간 걸로 한 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인들이 왜 지분을 이렇게 많이 늘렸을까요? 독점적이고 글로벌 업체다. 이 상당히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아주 그 개념입니다. 독점적이고 글로벌 시장이 크니까 뭐예요? 멀티플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하는 PER, PBR이 높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웬만한 코스닥들이 실적이 별로 좀 믿음성이 안 가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펀더멘털 제일 마지막 검은 줄에 보시면 23년에 EPS가 21% 그런데 24년에는 54%까지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이렇게 예상을 해놨어요.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가 좀 큰 이런 주식이다 이런 거고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게 보입니다. 빨간 줄 첫 번째 보면 23년 예상 PE가 5.5배 그리고 24년은 이익이 늘어나니까 PE는 더 줄어들게 보이는 거예요. 3.6배.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싼 주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싸잖아요. 그래서 네. 저스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위기 타고 펀더멘털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이제 저스템 올렸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차트에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인바디를 제가 이제 하나 골라왔는데 최근에 미래증권에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굵은 줄 보시면 목표가를 37,000원으로 올리면서 그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 스토리들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연초 대비 52% 올랐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비교적으로는 좀 덜 오른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인데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친 회사들의 특징은 신고가를 치고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또다시 신고가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펀더멘털이 따라주면 신고가에
한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펀더멘털이 안 되면 주가는 그냥 밀려 내려가겠죠. 거품이니까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22년 4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펀더멘털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밑에 줄에 빨간 줄로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이제 겨우 5에서 3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PER로 봤을 때는 뭐 금년에 11배, 내년에 10배 이 정도라 뭐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지만은 성장성을 보고 멀티플을 더 부여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목표 주가 괴리해가지고 23% 이렇게 남아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셔서 인바디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 따라갈 만한 회사 제가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OCI, 두산밥켓,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가 여러 번, 두세 번 말씀드렸던 주식들이니까 항상 노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저스템 그리고 인바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